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건 너무 믿을 수가 없는 발언을 했어요. 아, 이 사람 도대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아, 일단 뭐 어떻게 해야 지금은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정부 그 자체 아닙니까? 온 국민이 지금 정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는 건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그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권력과 최고 결정권을 포함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대내적으로는 이게 최고성, 최고의 권력에 이제 그 정점에 있는 게 주권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전에는 이것이 전제 군주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전제 군주가 모든 최고 의사 결정과 이걸 행사하는 걸 했던 거고, 근데 이후에는 민주주의로 이제 이행을 해가면서 국민이 최고 권력과 최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통치권자를 국민이 결정하고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국민에 의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과 행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권리와 권리의 행사가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 국민 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대의제를 통해서 뽑힌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직접 행사,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자기 주권을 다 직접 행사하려고 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자가 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 자체, 근데 행사하는 형태가 대의제라든지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것 뿐이지요. 근데 행사 자체를 주권자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발상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너무 단순한 사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잖아요. 5천만 명이 야, 내가 권리자야, 뭐 이럴 줄 아나 봐요. 지금 얘 지금 어디 놀이터 갔어요. 놀이터에도 이렇게 안 해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5천만 국민이 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막 뭐 대항쟁이 시대입니까, 그게? 근데 그걸 상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전의 발언을 보면요, 단순히 행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한 네. 이견이에요, 이 사람은. 네, 국민의 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는 거예요. 좀 그래서 국민 주권과 전체주의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약간 의문이긴 했는데. 너무 웃긴 게 이 사람이 이러면서 이 발언을 내요. 국민 주권론에 관한 상당히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론이 있고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무슨 학문에 뭐가 있는 건가? 안 나와요. 본인 주장이야.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체주의가 가능합니까? 전체주의는 일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이익을, 그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네. 아니, 이걸 학문에서 안 배웁니까? 교수라는 작자가? 아니, 그리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포함되는 개념들이에요, 다.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마치 무슨 대단히 깊은 학문적인 네. 논의가 필요한 것처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EBS 5분 사탐 이런 거를 보시면은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 주권 파트가 있어요. 좀 보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단 한 번도 어떤 국민이 주권이 있다. 그리고 개념 자체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를 의심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박근혜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 반민주 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던 결정적 사유가 이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하고 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헌법적 근거는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거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의 이런 발언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김영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는 어쨌건 지지한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닙니까? 네.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지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당신의 그 이름 뭐였죠? 김영호 씨, 당신의 민주시민 권리를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영호는 자기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기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는 건가요?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입장을 잘 냈더라고요. 반박 입장을.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5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해서 주권의 소재자인 것을 확인한 것 외에 4.29 혁명이나 5.18이나 촛불 시민혁명 이런 거는 주권 행사를 볼 수 없다는 거냐. 국민들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항쟁들, 직접 그 정치죠. 이런 촛불을 드는 직접 정치 행위들이 주권을 잘못 행사하는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라면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다. 저는 네.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의견을 내거나 항의 행동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이거 자체가 모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김영호는. 네. 그래서 보면은 헌법에서도 주권이 존재하고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내 맘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영호의 주장은 사실 말씀하신 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대의제라든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을 해 놓은 것이지요. 네. 뭐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장관들. 뉴라이트가 장관 자리를 잡으니까 뭐 발언 수위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최악의 장관 네. 이거 경선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요새 또 잊고 있었는데 아까 서울의 소리 보니까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썸네일 해가지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희룡, 뭐 이주호, 박민식 이런 장관들을 좀 모아가지고 과연 최악은 누구인가 한번 꼽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다 끝나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고 나면은 모두 다 확인 한번 해야겠네요. 그땐 들춰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잊어버릴까? 잊어버리면 안 되지. 반민족 행위자, 반민주 행위자는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파시즘을 본격화하는 걸로 보여집니다.